더불어민주당의 차주호입니다. 저는 이 정치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미래전략 관련된 교수로 일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랑 일을 많이 했어요. 미래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면 현재를 보고 뭔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를 예측하고 그걸 시나리오 빌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좌정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 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토론의 길은 아마 100여 년에서 150년 전에 증기기관의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토론의 해 같은 것들이 반드시 영국, 제가 이전에 있었던 맨체스터 대학교나 그쪽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강하게 유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강한 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육체적 노동들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자본이 어떻게 보면 그 생산시설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생산시설들이 만드는 막대한 생산성에 기반해서 더 많은 자본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들이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기술만 혁신이 있었냐, 기술에만 발명이 있었냐, 지금 AI처럼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와 사회는 끊임없는 사회적 발명들을 해나갔습니다. 우리 노동법이 이제 한 8살, 9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자본주의 초기 때 그렇게 노동하던 것들을 금지시키는 노동법 관련된 조항들이 만들어졌고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약 모델들이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들은 사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유럽에서 먼저 겪고 먼저 대응하는 그중에서 발명이 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 사회체제, 그리고 노동 시스템 이 모두가 산업혁명 이후에 발명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유비를 지금 던져야 될 때입니다. AI가 우리 지능을 대신해 나가면서 이전에 사람이 자본의 체계와 이제 기업이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이 통제력들이 이제 이전에 사람의 육체 노동이 여전히 우리의 몸의 것으로 남아 있어서 노동자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자본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생산성 혹은 GDP 이제 경제적 생산들은 결국 사람과 자본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거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기술들이 이 사람의 생산력들을 사실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직업부터 대체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답합니다. 우선 대체되거나 어디가 늦게 될 거냐는 질문에는 우선 노조가 있는 곳이 늦게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으로 모든 직업들이 대체 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노조랑 의사같이 라이센스가 있는데는 좀 더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비싼 직업부터 인건비가 비싼 직업 지금으로 치면 회계사라든지 법률보조인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일부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냐, 한국이 가진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 오프닝 할 때 얘기해 주셨던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우리가 만들었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유럽이 발명한 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쪽이 만든 경제 시스템 안에 살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 전 세계 시스템 전환들이 한국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자주의의 축이었던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지역 같은 곳이 그런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데 조금 주춤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시스템 전환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ILO 사무총장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이제 리더십들이 한국에서 어떤 모델들이 만들어질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 안에서 두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나는 AI 기본 사회라는 AI 기본 사회에 대한 하나의
질문들과 일종의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과 자본이 생산되는 시스템에서 이제 노동 없는 생산으로 만들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경제,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살게 될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누구도 정교하게 내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I 사회로 전환 이후에 AI 선도국가로 살아남는 것은 지도하는 것은 지금 AI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급격한 노동전환 체계 안에서 자본주의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 대안이 없는 이 막다른 어떤 큰 전환의 길에서 살아남는 버티는 국가만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액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 사회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 AI가 가지는 긍정적인 자원들, 이런 새로운 인지 체계를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복지 문제 혹은 포용적 금융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 다른 층의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경제체제, 어떤 노동 시스템을 갈지는 아직 모르고 많은 대타협이 필요하나 이 속도,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이 전환의 속도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AI 기본사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I 기본사회가 결국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에 그 경제 노동 이런 여타 시스템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이 한국의 AI 기본 사례는 의제가 적어도 전 세계 한 블록 뭐 약 한 10억 명의 인구들이 만들어지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블록으로 하나의 아젠다로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형태로 지금 대통령께서 G7이나 아니면 G20 혹은 UN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쪽은 이제 글로벌 AI 허브라는 유엔의 9개 유엔 기구가 내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기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WHO 같이 헬스 시스템, 소셜 시스템을 구성하고 AI 전환들을 만드는 기능들이 한국으로 온과 동시에 ILO에서 AI와 노동 문제를 다루는 곳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토론과 사회적 실험들이 이 전 세계 하나의 주요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 정책 플랫폼들은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설계돼 나가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왜 학자이고 뭐 예전에는 인도주의 활동가로 전 살았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 돼 있냐? 이게 좀 상징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AI 전환이 산업의 영역 혹은 경제 영역, 노동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과 같이 온 사회 시스템이 그전과는 단절된 형태로까지 이제 전환돼 나갔을 때는 이거를 여기 계신 노동부 장관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정치인이나 여기 계신 저명한 학장님들이 결정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저희가 가진 역할은 아마 녹서라는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런 사회 전환, 우리가 다음 사회로 전환돼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떤 사회를 기획해야 되냐,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불평등이 용인되는 사회, 얼마만큼의 이제 노동자와 이제 기업과 이런 시스템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가는 우리들 소수 엘리트의 결정이 아니고 국민들의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역할들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각 분야에서 생각하는 질문들을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 일종의 번역하고 발제하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의 핵심적인 거는 답을 낸다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계기가 됐던 거는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졌던 그 많은 엄청난 그 경제적 이게 이익들과 그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나에 대한 문제였고, 또 이게 촉발시킨 다른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한 3년에서 4년, 뭐 길게는 5년 이내에 아마도 급격한 노동 전환이 생길 거고, 그 한국이 잘한다면 우리는 그 위험들이 좀 적을 거고,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가 IMF 때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지속적인 실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IMF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그런 위기가 닥쳐왔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가는 여러 가지 서사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고용 없는 경제 시스템, 노동 없는 생산 시스템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 사람들의 몫은 이전처럼 우리가 어디에 고용되는 형태로 유지가 돼야 되느냐? 혹은 고용되지 않고 새롭게 이제 경제적 순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굉장히 열려있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산업혁명과 다른 지점 한 가지는 산업혁명은 두 세대 혹은 세 세대에 걸쳐가지고 논의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들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발명과 실험은 있었지만 조금 수동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닥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의 리스크기도 하고 아마 이제 기회일 수도 있는 거는 이 AI 전환은 산업혁명이 만들었던 전환의 기술적인 성숙도는 5년에서 15년 안에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은 이미 5년에서 15년 안에 우리 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건데 아마 사회가 그 다음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기획하냐, 전략을 짜냐에 대한 문제로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첫 세대일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 사회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설계되는 과정 중에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다 새로운 포용적인 동의가 있는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한국에 있는 기회는 이런 세계 설계에 대한 기회가 한국이 먼저 맞닥뜨리고 먼저 제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상 유럽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의 하나의 시스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관께서 얘기하셨듯이 아마 오늘의 토론은 세계사적인 시작이 될 거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던 무슨 선언이나 무슨 논의나 무슨 법률들이 만들어진 영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서울에서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